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형용사 세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해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형용사 강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도록 합니다. 엔토 포스토 알레 띠논. 빨리 읽지 않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호 포티제이 판타 안트로폰 에르코메논 에이스 톤 코스몬. 자,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으로. 그래서 이 전치사 에이스가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에이스 톤 코스몬 하면 바로 코스모스 안으로. 개역성경에서는 세상에라고 했는데 세상에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는 A, 주격, 중성, 단수,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자, 알레띠논이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 앞에 호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레띠논이라는 이 단어는 참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러면 수식을 해주면 앞에 호 관사가 있으니까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진리인 빛, 포스. 진리인 빛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형용사. 판타입니다. 판타. 그리고 뒤에 안트로폰이 있습니다.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명사 목적 남성 단수. 앞에는 호 관사가 있었는데 뒤에 판타는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식도 해보고 서술도 해봐라. 수식이 맞으면 서술을 버리고 서술이 맞으면 수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수식이냐 서술이냐라고 하는 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헷갈린다면 이 앞에 두 번째 강의를 형용사 두 번째 강의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듣고 참조하고 그리고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타라고 하는 것은 각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모든 수식을 해줍니다. 그럼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은 형용사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서술은 명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강조하려면 수식을 해주면 돼요. 명사를 강조해 주려면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강조해 주면 수식과 서술이냐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앞에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식을 해야 되느냐 서술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수식을 합니다. 판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새 개역 개정에도 에게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안드로폰 밑에 품사를 보면은 명사 목적격입니다. 이게 뭐뭇을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비치는 포티제이 비치는 것, 진리인 알레띠는 진리인 빛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도 알레띠논도 수식을 했고 뒤에 나와 있는 이 판타도 수식을 했습니다.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카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테아 사메타 텐 독산 아우트 독산 호스 모노게노스 파라 파트로스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파라 뭐뭐 옆에 뭐뭐 곁에 파트로스 아버지 아버지 곁에 아버지 의가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 또는 아버지 옆에. 자, 형용사를 찾아봅니다. A 주격 남성 단수 플레레스는 형용사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가 딱 찍혔을 때는 이 플레레스가 이 파트로스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알레테이아스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이 점은 마침표입니다. 한 절을 맞췄다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석을 해주느냐? 플레레스에서 알레테이아스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자, 수식을 하게 되면은 호관사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호관사가. 근데 호관사가 없어요. 이 플레레스 앞에. 그리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주게 되는데 카리토스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레테이아스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식을 해야 되느냐, 서술을 해야 되느냐? 둘 중에서 하나를 합당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것을. 수식을 하게 된다면 이 플레레스는 가득히 채워졌다, 가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가득하다. 무언가 가득히 채워졌을 때에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가득하다, 가득합니다. 무엇이? 수식을 하면 은혜 그리고 진리가 가득하다. 이것도 뭐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서술을 하게 되면은 은혜 그리고 진리가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하면은 서술이 되어집니다. 근데 서술이나 수식이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수식보다도 서술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15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네스 마르튜레이 페리 아우트 카이 케크라겐 레곤 후토스 엔 혼 에이폰 호 오피소 무 에르코메노스
엠프로스 땐, 무, 게고넨, 호티, 프로토스, 무, 엔. 전치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치사. 페리 아우트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대명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형용 대명사가 나와 있죠. 형용사. 전치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피소,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나의 뒤에 이런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요 같은 격을 갖고 있습니다. 형용사. 자, A가 등장합니다. 프로토스가 형용사입니다. 여기 형용사에도 보면 앞에 호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형용사가 있으면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명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뒤에 무라고 하는 명사, 근데 성이 없어요. 성이 대명사인데 나보다 라고 할 때는 여성과 남성도 다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사실 여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하고 이 대명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에이미 동사가 나옵니다. 에이미 동사. 에이미 동사가 나오는데 이 프로토스가 이 에이미 동사의 보어로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 오가 나올 때는 오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서수입니다. 서수.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무라고 하는 건 나의 첫 번째 프로토스, 첫 번째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의 에이미 동사의 보어로서 이 형용사가 쓰여지게 된다. 또는 나보다 첫 번째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카이 에크투 플레로마토스 아우투 헤메이스 판테스 엘라보멘 카이 카린 안티 카리토스. 안티가 전치사이죠. 그래서 은혜유에 은혜로라.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 형용사 판테스가 형용사입니다. A가 나왔습니다. A. 다. 자, 이 형용사 앞에도 보니까 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헤메이스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니까 대명사
예, 주격 성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이냐라고 하는 성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할 때는 이 성이 없을 때는 남자, 여자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을 쓰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남성, 여성, 1인칭, 단수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없을 때는 남성, 여성, 남자도 쓸 수가 있고 여자도 다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사가 없어요. 여기 대명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엘라보니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와요. 수식을 하게 되면은 이 형용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판테스, 파스인 우리가, 파스인 우리들이 람바노 영접했다. 하게 되면은 수식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파스인 예, 우리들이 영접했다. 하게 되면 수식이 되고 우리가 다 받으니라고 할 때는 서술을 해 놓았어요. 근데 파스인 우리들이 영접했다. 자, 이것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서술인지 이게 수식인지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츰차츰 뒤로 나가면서 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전치사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를 해석해 가면서 전치사를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요. 나중에 또 분사라든가 부정사라든가 동사가 나올 때마다 앞에서 배운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여러분 머릿속에 전치사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금방 해석하게 되고 형용사 하면은 형용사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금방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머릿속에 잘 자리를 잡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학자들만 배워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워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정확하게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모든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신학생들만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함께 헬라어하고 히브리 원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오늘날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크, 투, 플레로스, 아우트. 자, 에크는 뭐뭐로부터. 자, P 전치사 G 소유격이죠. 관사 G 소유격입니다. 명사 G 소유격입니다. 대명사 G 소유격이죠. 그래서 같은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 전치사가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의 충만함, 이 플레로마토스, 충만한 데서 가득 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부드럽게 그냥 번역해 보면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또는 그의 가득 참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18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떼온, 우데이스, 헤오라켄, 포포테, 호, 모노게네스, 휘오스, 호, 온, 에이스, 톤, 콜폰, 투, 파트로스, 에케이노스, 엑세게사토. 자, 전치사구가 에이스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자, 전치사 목적격이죠. 관사 목적격입니다. 명사 목적격. 자, 뒤에는 관사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명사 소유격입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구 뒤에 이렇게 소유격이 나올 때는 이렇게 앞에 있는 전치사구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품 안으로, 콜폰, 품 안으로. 뒤에 전치사는 소유격은 앞에 전치사구에 함께 붙어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파트로스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형용 대명사. 자, 그런데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모노게네스, 그리고 주격 남성 단수. 앞에 호 관사에 보니까 관사 주격 남성 단수. 자, 휘오스 앞에 보니까 주격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자, 뒤에도 하나님 떼오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자, 여기는 앞에 호 관사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준다, 서술을 해준다. 둘 중에서 수식이라 그랬나요? 서술이라 그랬나요? 예, 수식을 해줍니다. 왜?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뒤에 휘오스,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호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이라고 여기 나와 있 독생하신. 이 독생하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해석을 해 놓았지만 이 독생하신 이 뜻이 원래는 아닙니다. 예, 홀로 먼저 태어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홀로 먼저 태어난. 이 모노게네스는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형용사를 먼저 해석해 주죠. 자, 우리 개혁성경에 번역된 대로라면 독생하신, 그리고 명사를 또 해석해 줍니다. 휘오스, 아들이,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그러면 수식이 됩니다. 자, 같은 관사,
주격 남성 단수 여기까지죠.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러나 홀로 먼저 태어나신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개역성경은 독생하신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보면 홀로 먼저 태어나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먼저 태어나신 아들이 휘오스 아들이 나타나셨다. 에이스 톤 에이스 콜폰 투 파트로스. 자, 에이스 뭐뭐 안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이렇게 번역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26절로 하나만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6절 아페 크리테 아우토이스 호 요한네스 레곤 에고 밥티조 엔 휘다티. 메소스 데 휘몬 헤스테켄 혼 휘메이스 우크 오이다테. 한번 P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 품사에서 P를 한번 찾아봅니다. 예, N PD가 나왔죠. 예, N은 뭐뭐 안에 휘다티까지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예, 휘다티. 자,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 메소스가 나옵니다. 형용사. 네, 메소스. 여기 앞에 콜론이라는 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형용사 뭐뭐 가운데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 요 앞에 보니까 여기도 관사가 없습니다. 호관사가. 예,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은 수식을 하는데 관사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예, 있으면은 수식을 하고 또 명사에 호관사가 있으면은 서술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너희, 휘몬이라는 이 말인데 대명사 소유격 2인칭 복수인데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이 여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이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여자도 될 수도 있고 남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메소스는 가운데 또는 중앙에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고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으면서 뒤에 보니까 헤스테켄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이 형용사 메소스라는 형용사가 이 동사를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해주게 되면은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 중앙에 서 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앙에 서 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바로 has taken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근데 동사 직설법 완료예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중앙에 이미 서 있다. 이미 서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부사적 용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사할 때는 히리게로 이렇게 단어의 끝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해 줄 때는 부사적 용법으로서 헬라 원문에서 쓰여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아마 많이 흘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를 통해서 형용사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